우선은 오늘 심화 과정으로 첫 시간이니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오늘부터 3일 동안 넥사크로 플랫폼 17 심화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토비소프트 전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잠깐 오늘부터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교육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 속성들을 가지고 편집기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그 다음에 속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문법들을 써가지고 다양한 표현들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기본 교육 때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은 컴포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컴포넌트가 오늘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본 교육 때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테마를 하나 작성해 본다고 생각하실 건데 그 테마를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볼 거냐면 교육자료, 심화교육과정 자료 제가 바탕화면에 조금 더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은 넘버링 02번으로 되어져 있는 컴포넌트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폴더 안에 보시면 세 가지의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이걸 보고 오늘 우리가 작성을 해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컴포넌트의 구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가이드가 지금 3장 나와져 있는데 이거를 보고서 전체 모든 컴포넌트를 또 다 작성해 보면서 연습해 보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교육과정이 3일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한번 그 기준을 잡아볼 거냐면 이 컴포넌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인지 이런 디테일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가이드 파일만 보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뭔지 몰라도 얘네들의 세 개의 묶음의 디자인이 어떻게 보입니까?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대표로 예를 들어 뭐 버튼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이다 그러면 걔네들 구조 비슷한 애들 중에서 대표로 한 개. 드랍다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한번 연습을 해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구조를 가지고 컴포넌트를 조금 이해를 했다면 내일은 그 컴포넌트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컴포넌트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와 기능과 그 컴포넌트를 디자인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거를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틀 동안 컴포넌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인지가 됐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하나하나의 컴포넌트가 이해가 돼서 이제 그 컴포넌트들을 모아가지고 많이 보는 우리 업무 템플릿 화면 하나 그려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템플릿을 하나 완성을 했으면 이제 뭐로 갈 거냐? 이제 전체 내 프로젝트 모양으로 갈 겁니다. 우리 프레임이라고 말했었던 거.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뭐 탑 영역도 한번 해보고 레프트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조금 확인해 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템플릿을 연결해가지고 전체 뭐 어느 정도 조금 갖춰져 있는 모양으로 완성되는 거 이거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금요일 날 마지막에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요거와 대체로 조금 비슷한 모습의 전체 레이아웃을 하나 내가 완성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밟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컴포넌트를 가지고 테마를 작성해 보는 거를 할 건데 우리가 기본교육 때는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성이 생겼는지 확인해 봤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이너나 퍼블리셔 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시는 일이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조금 틀이 잡혀져 있는 프로젝트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오픈하면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은 4번, 넘버링 4번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자, 01 되어져 있는 거, 01 되어져 있는 요 프로젝트를 오늘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폴더체로 카피하셔서 C 밑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한번 놔두고 C 밑에다가 경로를 단순하게 한 거예요. C 밑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프로젝트 붙여놔서 요걸 가지고 이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오픈할게요. 툴이 오픈되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오픈할 건데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아마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오픈하는 방법을 다 각각 다른 거를 우선 한 번씩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당 프로젝트들을 오픈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메뉴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오픈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 뉴 아이콘 봤었던 거 앞쪽으로 요거 오픈 프로젝트예요. 해당 아이콘 선택하셔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프로젝트가 있는 위치로 쫓아갑니다. 자, C 밑에 우리가 붙여놨죠. C 밑에다가 붙여놓은 프로젝트 넘버링 01 되어져 있는 이 루트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일 하나를 기억합니다. 확장자 X, PRJ라고 붙어져 있는 이 파일, 이게 프로젝트 오픈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하셔가지고 열게 하시면 프로젝트 오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오픈하든지 간에 제가 베이스 위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오픈한 프로젝트의 정보들이죠. 그리고 나서 베이스하고 프레임 베이스는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는 여기 EXE하고 스타일 프로퍼티라고 지금 나와져 있는 요 두 개의 폴더인데 우선은 스타일 프로퍼티라고 지금 나와져 있는 폴더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기본 교육 때 배웠었던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에 대한 설명이 하나씩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넘버링 요거 01 한번 오픈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속성들이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도움말을 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속성을 어떻게 썼는지 대표적인 물론 표현 모습을 화면에 담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테마를 작성하실 건데 뭐 어제 기본 교육 때 들었었던 속성들이 다 기억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면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 공유 화면을 봐보면 저는 익스플로어 창만 보더라도 화면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만들든지 템플릿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화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면에 뭘 담아놓는지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화면에다가 코멘트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선택하고 폼을 선택하고 그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타이틀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틀 텍스트, 말 그대로 이 화면의 타이틀을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는 그렇게 보기 편하시라고 적어 놨고
제 화면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접근이 용이한데 아마 이 부분도 처음부터 화면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옵션에서.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옵션 하나 설명드릴게요. 툴에 옵션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여기 톱니바퀴 두 개 겹쳐져 있는 아이콘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눌러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교육 진행하면서 옵션에서 몇몇 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수월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밑으로 좀 내려가서 environment 쪽에 보면 자, show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information, 타이틀 텍스트 쓴 정보를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겠다 그걸 선택하는 건데 여기에 아마 체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실 거예요.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대한 체크는 제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차일드 탭은 여기 옆에서 보는 거. 편한 대로 선택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작업하실 때는 조금 띄워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거의 막바지인데 프로젝트의 화면이 막 100번이다, 200번이다 이런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오픈될 때 저 인포메이션 정보를 그때도 다 불러와가지고 작업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프로젝트 오픈 시간이 더뎌질 수 있겠죠. 저 정보들도 다 읽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이렇게 온오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체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교육받으실 때나 실제적으로 작업하실 때는 띄워놓고 하시는 게 편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 주는 거 한 가지 설명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화면들을 이제 나중에 오늘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는데 제가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서 화면 미리 보기로 퀵뷰로 실행해서 볼 건데 자 그냥 로컬로 한번 띄워 볼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기본교육 때 띄워봤을 때는 바로 오케이 해서 보여줬는데 얘는요 뭐라고 물어보냐 띄울 수 있는 화면이 없다라는 거죠. 제너레이트, 변환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어서 화면을 만들고 저장을 해가지고 보면 그 저장한 시점에서 자동으로 제너레이트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뭔가를 빌드할 필요가 없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얘는 내가 작업한 게 아니죠. 그렇죠?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오픈한 상태면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산출물, 그러니까 변환된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 처음 받으시면 먼저 전체 화면을 한번 변환시켜 주세요라고 했던 거 여기서 반영하시면 돼요. 제너레이트 가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한다던가 아니면 해당하는 아이콘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전체 프로젝트 한번 빌드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어떤 화면을 내가 이제 실행해서 보더라도 화면 개개인으로 빌드하겠냐고 묻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스타일 프로퍼티라고 하는 화면은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오늘 진짜로 작업할 화면은 여기 EXE에 있는 폴더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넘버링부터 되어져 있는 거를 볼 건데 01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거 먼저 세팅 들어갈 건데 자 우선은 제가 넘버링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픈한 프로젝트인 EDU01 프로젝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어져 있는 디자인 정보를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넘버링 1번부터 4번까지 되어져 있는 것 중에 이 프로젝트에 적용된 디자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그럼 받은 프로젝트에 디자인 정보가 어떻게 적용되어져 있는지 체크해 봐야죠. 그렇죠? 그 적용된 디자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넘버링한 것 중에서 어디로 쫓아가야 됩니까? 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본 교육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이 프로젝트의 기본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environment죠. environment에 누구로 테마 id라고 하는 속성으로 내 프로젝트에 적용된 디자인 정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럼 내가 저 정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편집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위치가 있는 리소스로 가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저거였는데 라고 하는 기억이 조금 나십니까? 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받던지 간에 그 현재 프로젝트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인바이러먼트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가 디폴트가 아니네요. 그렇죠? 저런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테마가 있을 것이고 그 테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기 좋게 내용이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지금 디자인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작업이 되어져 있는 거를 편집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거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 테마를 세팅하실 겁니다. 당연히 테마를 새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테마는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생성한 테마는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야겠죠.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 거로 잡아가지고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테마를 생성한 거를 공테마로 만드실 거예요. 공테마로 만든다는 거 스타일 관련된 스타일 시트 내용 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없애고 대신에 우리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교육자료 안에 있는 아마 01번 이미지 자, 여기 폴더에 있는 내용을요. 싹 다 테마에 임포트.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 새로 고침. 이렇게 테마 세팅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실습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버링을 할 수도 있고 넘버링해서 옆에 메모장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화면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우선은 교육 시간에 실습해가지고 보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든 안 되든 우선 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풀이를 할 때 본인이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지만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막히는지 본인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막 질문하세요. 모르는 거 확인합니다라고 해도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모르고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면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되셨으면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우선 생성하는 거. 뭘 새로 만들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테마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는 아니지만 프로젝트 이름하고 동일하게 가시면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편리하니까 저는 그냥 카피해서 붙일게요. 그리고 나서 피니시 누르면 프로젝트의 테마는 이제 새로 생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 테마의 위치는 리소스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만든 테마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선은 내가 요거를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면 다시 한번 물론 얘네들 다 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기 전에 적용하셔도 되는데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바이러먼트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가 누구로 내가 만든 녀석으로 변경이 되면 되죠. 여기까지는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테마는 새로 만들어줘도 내용을 들고 오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 삭제합니다. 그래서 내용 싹 다 지워주는 거는 스타일에서 내용을 한 번에 지워주시면 되는 거. 요거. 그러면 눌러버리면 싹 다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삭제하는 건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에 와서 자 여기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싹 다 지워버리면 돼요. 이거 내 것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Shift로 마지막 선택한 다음에 리무브. 대신에 나도 이미지를 써야 돼요. 우리 파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막 아이콘들 나오기 때문에 나도 이걸 지금 만들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내가 삭제한 이미지스 폴더의 내용을 다시 여기다가 담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폴더 선택하시고 임포트로 폴더 선택하시고 임포트로 여기에다가 자 교육자료 위치 찾아가야 되죠. 저는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교육자료 위치 찾아가셔가지고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내용 컨트롤 A로 다 선택하셔가지고 열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지금 테마로 생성해가지고 생성한 테마를 공테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 지운 영역에다가 내 거 임포트를 한 겁니다. 자, 전혀 변화 없죠? 여기 엔바이러먼트 저장 한번 하고 나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전체 저장하고 나서 보면 보시다시피 보여줄 내용이 없으니까 싹 다 정리된 거 확인될 겁니다. 폰트만 보여줬었던 거. 그래서 우선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하는 건 프로젝트 이름에 우클릭 리플래시.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테마에 이름 임시로 할게요. 테마를 생성해 가지고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거 여기까지는 다 되셨던 것 같아요. 요거로 변경하는 거. 지금 이제 새로 생성해가지고 적용한 공일에다가 작업을 이제 하실 건데 우리가 이 작업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볼 거예요. 가이드는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릴 거지만 교육자료 안에서 혹시라도 모니터 분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띄워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 중요한 게 이 테마는 기본적으로 테마의 기본 노멀의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본 세팅되어져 있는 폰트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냐면 같이 어제 드린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 PDF 파일이 있습니다. PDF 파일을 보시면은 여기에 두 번째 장에 컬러에 대한 정보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쓰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맞춰서 지금 컬러 정보가 나와져 있는 대로 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컬러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여기 PDF 파일 4번 장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컬러를 조금 단순화해서 컬러 네임으로 써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레이 컬러를 쓰는데 여기 나와져 있는 거는 제일 쉽게 생각하면 제일 진한 그레이에서 흰색으로 가는 점점점 진하기가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그레이의 계열이 조금씩 진하기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냥 저 컬러명에서 대충 뽑아가지고 작성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컬러가 컬러 네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포인트 컬러입니다라지만 컬러 네임으로 단순하게 그냥 오렌지 컬러, 오렌지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본인 편한 대로 그냥 단순화된 이름을 쓰시던지 아니면 여기 작성되어져 있는 메인 컬러를 쓰시던지. 하지만 너무 다른 컬러를 쓰지는 마세요.
예를 들면 계열이 조금 비슷한 컬러를 쓰셔야지 전혀 상관없는 뭐 블루, 그린 뭐 이런 계열로 써버리면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완전히 내가 인지가 돼가지고 내가 작업한 게 맞다 틀리다가 판단이 되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조금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인트 컬러 이 컬러 계열이 너무 달라 보이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내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컬러로는 사용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가이드에 나와져 있는 컬러의 결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이드대로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내가 기본 폰트는 어떤 거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작업이 될 때, 그러니까 뭐 디자인 작업이 될 때 단계에서 결정이 되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톤의 컬러를 쓸 건지, 상황을 어떻게 작업할 건지, 이미지는 뭘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폰트라던가 크기 이런 거. 그러니까 공통의 작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폰트를 달리 쓰고 사이즈를 달리하고 컬러를 달리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차피 다 똑같은 폰트하고 컬러를 공통으로 쓸 건데 예를 들어 그 작업을 컴포넌트 할 때마다 작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두 줄이지만 내가 작성해야 되는 컴포넌트가 예를 들어서 20개다, 30개다 하면 그거로 쌓이는 중복된 내용에 쌓이는 양도 엄청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속성들은 아니고 폰트하고 컬러는요.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들 위에 있는 녀석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이 폰트하고 컬러를 쓰겠다. 그래서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폰트하고 컬러는 생략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컴포넌트들 위에 있는 상속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지정하는 녀석은 누구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화면. 컴포넌트들이 지금 어디 그려져 있어요? 화면 위에 그려져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디테일하게 컴포넌트들 하나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통을 조금 지정해 놓을 겁니다. 어디에다가? 화면에다가. 자, 화면에다가 지정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자, 우리 처음이니까 우리 기본교육 때 봤었던 방법대로 접근해 볼게요. add 셀렉터로 자, 화면 쫓아갑니다. 누굽니까? 폼이에요. 폼. 폼 쫓아갑니다. 폼. 여기에 자, 저 속성 한번 불러와 볼게요. 속성. 그래서 add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컬러하고 폰트만. 컬러하고 폰트만. 자, 요거는 똑같이 쓸게요. 스타트가 조금 같은 게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폰트하고 컬러 뭐 쓸 거냐면 요거 12픽셀의 맑은 고딕에 돌돌돌 얘 포인트 쓸 거예요. 자, 이거는 처음엔 똑같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적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컬러는 폰트는 12픽셀의 맑은 고딕. 그래서 저장하면 전체 저장 한번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화면 돌아가 보면 여전히 폰트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정리된 느낌으로 보여지겠죠. 좀 조그맣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뭐 할 거냐. 폼이요.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배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유해서 보여드릴 때 설명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폼에다가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폼에다가 어떤 속성을 지정할 거냐. 배경을 조금 흰색으로 저 할 겁니다. 꼭 하세요는 아닌데 하시면 본인 보기에도 편하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게 어떤 화면을 열어도 배경이 흰색으로 보이고 폰트는 정리된 거로 보여지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지정하는 거를 우리가 어제 이후로 또 처음이니까
기본적으로 툴 이용해서 세팅하는 거로 애드 차일드로 했고 불러와가지고 썼어요. 근데 이건 오늘 작성하실 때는 제가 어드밴스 영역에서만 이렇게 셀렉터로 불러오셔가지고 편집창에서 편집하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우리 어제 체크박스 같은 경우 막 왔다 갔다 해서 쓴 것처럼 내가 조금 연습해가지고 텍스트 영역에서 한 번에 작성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쓰신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라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지 모르니까 우선은 속성은 불러오고 거기서 내가 직접적으로 입력해서 채워 나가는 거죠. 연습 이제 하시려고. 그런데 이걸 나중에 걱정합니다. 이렇게 안 쓰는데 속성 불러와가지고 리스트업 된 애들. 이거는요, 나중에 뭐 익스플로어 창 아무데나 우클릭 하신 다음에 컴프레스나 컴프레스 올 하시면 작성되지 않은 거 정리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최대 연습할 수 있는 루트로 접근하세요. 뭐 처음부터 속성창에서 나는 우선 작업을 해야겠다 그래도 상관없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속성만 불러와서 직접적으로 텍스트 영역에다 내가 문법을 써봐야겠다 이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더뎌지는 방법으로는 고집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컴포넌트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유동성 있게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는 거 오늘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한 창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스타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얘 어떻습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스태틱이라고 이름 붙어가지고 있는 녀석의 디자인이 뭐 예를 들어서 가이드에 보더가 있거나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폰트만 보여주는 거 공통받는 폰트만 보여주는 게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같게 보여지는 이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컴포넌트의 작성은 오후에 다른 거에서 한번 해볼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 나머지 세 녀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세팅하신 거 살펴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11시에 본격적으로 테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